경순 씨의 이야기는 한국 사회의 가족, 관계 속에서 억눌린 감정과 불평등한 대우가 쌓여가는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경순 씨는 외국에서 수십 년간 살다가 환갑을 맞아 한국으로 돌아온 며느리입니다. 오랜 타지 생활을 마치고 남편과 함께 고국으로 돌아온 그녀는 시댁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마주한 현실은 그녀의 기대와는 너무도 달랐고 억울함과 분노가 켜켜이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들은 겉으로는 따뜻하게 그녀를 맞아주었습니다. 고생했지. 어서 와. 시어머니가 손을 잡고 인사할 때 경순 씨는 오랜만에 가족의 일원이 된 듯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시누이의 냉담한 눈빛과 남편의 무심한 태도는 그녀에게 무언가 알 수 없는 긴장감을 주었습니다. 외국에서 돌아온 며느리라는 이유로 그들은 이미 그녀를 속으로 판단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경순 씨는 이런 분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족의 사랑을 다시 얻기 위해 노력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시어머니의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경순 씨는 시어머니의 생신상을 정성껏 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해봐야겠어. 그녀는 새벽부터 일어나 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를 사왔고 직접 손이 많이 가는 전통 음식을 하나하나 만들었습니다. 두 팔이 떨릴 정도로 많은 요리를 준비하면서도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이걸 보시면 정말 기뻐하시겠지. 저녁이 되자 시댁 식구들이 모였고 경순 씨는 자랑스레 정성껏 차린 생신상을 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상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지만 시누이는 옅은 비웃음을 띠며 말했습니다. 아니, 생신상 차리는 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지. 그 말에 경순 씨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한테 왜 이러는 거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칠 후 경순 씨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아침에 눈을 뜨면서 혹시나 시댁 식구들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줄까 기대했습니다. 하루 종일 시댁의 전화는 울리지 않았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설마 나를 진짜 이렇게 무시하는 걸까? 그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경순 씨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내 생일인데 아무도 축하 안 해주네. 남편은 신문을 넘기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예민하게 굴지 마. 원래 이런 거야. 남편의 그 말에 경순 씨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원래라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렇게까지 대하는 거야? 그녀는 눈물을 머금은 채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댁 단체 채팅방이 갑자기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큰아들 생일인데 다들 모이자. 시어머니를 비롯한 시댁 식구들은 모두 남편의 생일에 모여 잔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순 씨에게는 당연한 듯이 생일상을 준비하라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생일상 잘 차려놔. 우리가 다 갈 테니까. 경순 씨는 그 말을 듣고 속이 뒤집혔습니다. 내 생일엔 누구 하나 챙겨주지 않더니 남편 생일에는 왜 이렇게 다들 나서는 거야? 참았던 울분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남편의 생일날 경순 씨는 억지로 상을 차렸지만 마음속의 불만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저녁 식사 도중 경순 씨는 참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어요. 왜 제 생일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는데 남편 생일엔 이렇게들 다들 모이는 거죠?
내가 무슨 죄인인가요? 그 순간 식탁에 앉아 있던 모두의 시선이 경순 씨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난처한 표정으로 경순 씨를 바라봤고 신우이는 얼굴을 찡그리며 날카롭게 대답했습니다. 언니, 며느리가 뭘 더 바래? 시댁 생일이나 잘 챙기면 되는 거지. 이런 걸로 왜 이렇게 난리야? 그 말에 경순 씨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폭발하듯 소리쳤습니다. 왜 나는 이 집안에서 늘 무시당해야 해? 내가 외국에서 살다 온 죄인가요? 아니면 내가 며느리로 태어난 죄인가요? 그녀의 울분 어린 외침에 식탁은 순식간에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불안한 듯 고개를 숙였고 다른 가족들도 서로 눈치만 보았습니다. 그날 밤 시댁 식구들은 어색하게 자리를 떠났고 경순 씨는 텅 빈 집에서 홀로 깊은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시댁과의 관계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순 씨는 이제는 억울하게 당하고만 있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이제까지 자신을 무시하고 하대했던 시댁 식구들에게 침묵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경순 씨는 시댁에서 며느리로서 늘 당연하게 요구했던 것들, 그리고 그녀의 노력을 당연히 여겼던 그들의 태도에 맞서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다시 시댁 단체 채팅방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가족 모임을 하자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다음 주에 모여서 가족 모임 하자. 그 메시지를 읽고 경순 씨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리는 걸 참으며 그녀는 단호한 톤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번 모임 준비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각자 맡은 역할을 나누어서 하시죠. 그 순간 채팅방은 조용해졌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신우이가 불쾌한 듯 답을 달았습니다. 언니, 왜 그렇게 나서? 가족끼리 돕고 사는 건데 왜 유난이야? 경순 씨는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다시 답했습니다. 왜 나만 희생해야 해요? 가족끼리라면 서로 공평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녀의 말에 잠시 정적이 흐른 후 시어머니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전화 너머로 시어머니는 불쾌함을 감추지 않고 말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렇게 까다롭게 굴어? 여태까지 잘 해왔잖아. 경순 씨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목소리에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태껏 제가 참고해왔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저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고 싶어요. 저를 당연하게 여기고 무조건 헌신하길 기대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시키는 대로 하며 살지 않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혹감이 묻어난 목소리로 시어머니가 말했다. 그래, 내 마음은 알겠다만 이렇게 갑자기 바뀌면 우리가 곤란하지 않겠니? 경순 씨는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곤란한 건 늘 저였어요, 어머니. 이제부터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희생시키지 마세요. 저도 저희 삶이 있고 저희 존엄이 있어요. 경순 씨의 단호한 태도에 시어머니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시댁 식구들은 경순 씨에게 섣불리 일을 시키거나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시댁 모임이 있을 때도 그녀는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누군가가 그녀에게 뭔가를 부탁하려고 하면 그녀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제가 할 일은 제가 정할게요. 저도 제 시간이 중요하니까요. 경순 씨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신우이는 틈만 나면 불평을 늘어놓았지만 경순 씨는 그런 소리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신우이의 눈치를 보거나 기분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우이가 나서서 무언가를 요구할 때마다 오히려 대꾸했습니다. 그럼 아가씨가 해요. 아가씨도 가족이잖아요. 신우이는 매번 말을 잊지 못했고 경순 씨는 시댁 내에서 점차 그들의 고정된 며느리 역할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에서 누구도 나서지 않던 가사, 일과 행사 준비에 대해서도 이제는 목소리를 높이며 당당하게 말했다. 이번에는
제가 도울 수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도 함께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스스로를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시댁에서의 모든 요구와 기대가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자 경순 씨는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녀는 그저 순종적인 며느리로만 남아있을 수 없었고, 이제는 그녀 자신으로서 당당히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경순 씨의 강한 결단과 행동은 시댁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지만, 결국 그들은 경순 씨의 변화를 조금씩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순 씨는 이제 당당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가족 내에서도 억울함을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와 존엄성을 지키며 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며느리이기 전에 나 자신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어. 경순 씨는 그렇게 오랜 억울함과 차별에서 벗어나 자신의 목소리를 찾으며 새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시댁의 부당한 대우를 참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경순 씨는 불평등과 부당함을 당연시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권리를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가족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불합리한 희생은 당연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족 관계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경순 씨의 이야기는 특히 가족 내의 전통적인 역할과 기대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재조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경순 씨가 용기를 내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결단을 내린 순간, 그녀는 자신의 삶을 새롭게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가족이라는 틀 안에서도 개인의 존엄성과 권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둘째, 침묵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경순 씨는 오랜 시간 동안 침묵하며 시댁의 부당한 대우를 견뎌왔지만 그것은 상황을 개선하기보다 오히려 불만과 억울함을 키웠을 뿐이었습니다. 그녀가 용기를 내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변화의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며 자신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합니다. 셋째, 존중은 상호적이어야 합니다. 한쪽만의 희생과 헌신으로는 진정한 가족 관계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경순 씨의 변화는 단지 그녀 개인의 자유를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 내에서 모든 구성원이 평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경순 씨는 며느리라는 이유로 자신의 삶을 희생하지 않기로 결심함으로써 다른 이들에게도 자신을 존중하는 법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묻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가족이란 서로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고 각자의 목소리와 감정을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전통적인 역할과 기대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이 진정한 가족을 이루는 길입니다. 더 나은 가족 관계를 위해 우리 모두는 때로는 경순 씨처럼 용기를 내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스스로를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